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하면서 정치권에서는요, 각자 서로가 원하는 결말을 계속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죠? 헌재가 선고할 수 있는 선택지는 기각, 각하, 인용 요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 인용을 기대하고 있죠. 자, 각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도 셈법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기각이 나올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불복 시위가 혹시 이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까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자, 각하가 되면 야권에서는 재탄핵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인용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말 복잡한 시나리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전국 혼란은 당분간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나와서 윤 대통령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헌과 정치 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 이후에 있을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쯤이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하더라도 곧장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것을 언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통령께서 최후 변론 하신 내용을 담아서 굉장히 준비되고 숙성된 메시지로 다시 한번 담아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복귀하자마자 뭐 뚝딱뚝딱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그런 중차대한 어떤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해야 될 것은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내실 것 같고 또 굉장히 그 사이에 재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시는 게 뭐 당연히 가장 우선시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첫 번째를 전제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각 또는 각하가 돼서 윤 대통령이 복귀했을 시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뒷부분에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됐을 경우의 얘기도 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복귀를 했을 경우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 때 이런 말을 했죠. 임기 단축 개헌을 꺼냈습니다. 그만큼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선도 같이 치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복귀한 시점에서 만약에 개헌 카드를 꺼냈을 때 야권에서 그걸 또 순수하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개헌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은 일단 여야가 여러 가지로 토론회라든지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어떠한 조문을 어떠한 형태로 바꾸게 될 것인지 구체화하는 데에만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또 우리 국민들께 설득하는 시간도 필요한데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워딩은 자녀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는 것은 전 조금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동안의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은 대통령의 임기와 뭐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맞춘다라든지 결과적으로는 대선과 총선의 기간을 맞추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지방선거와의 관계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방선거가 이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때 인위적으로 맞춰야 하는가는 좀 의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단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면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꺼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민주당 측에서도 당연히 그것은 일단 토론에 대해서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꾸 늦어지다 보면은 또 여론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여야 모두 87년 체제를 종결하고 7공화국 체제로 새롭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자라는 거는 큰 전제는 다 동의를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개헌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모두, 국민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화두로 던진다. 거기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은 면할지언정 내란죄 우두머리로 형사재판은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1심 선고가 날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 보면 과연 국정수반, 국가수반으로서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많은 국민들의 그런 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하야 운동이 개시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만약에 기각 결정이 5대3으로 기각 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적 상황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거셀 겁니다. 네. 그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저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개헌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개헌 논의를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국민 통합과 본인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우선되어야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는 또 마은혁 재판관 얘기 꺼내시는 거 보니까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